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역시 아침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우리 천만전자 채널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이제 부탁드릴게요. 또 그리고 또 우리 또 진정한 팬들은 또 우리 천만 채널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이 좀 힘이 됩니다. 솔직히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또 칭찬에 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인데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약간 좀 부지런히 좀 움직이면서 삼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보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소식도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그게 거의 제 임무죠. 임무. 저희 책임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같이 천만하고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로 여러분들이 꼭 웃음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수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 수량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건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이런 얘기들 해요. 우리 대들보가 반도체인데 말 그대로 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하반기에 과연 슈퍼사이클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슈퍼 하락 사이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하여튼간 하반기에는 슈퍼사이클이 이어질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 걱정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1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은 4년 만에 최고치고요. 하반기 서버 수요 여부가 이제 가격 상승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현재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내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화성 사업장이라더라고요. 참 클린룸, 상당히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경제를 떠받든 대들보 제조업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이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있어요. CIP. 이 CIP가 한 3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죠. 3위라는 게.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이제 평가도 나왔어요. 그럼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은 그 반도체나 석유, 화학, 철강 등 그런 제조업들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보통. 석유, 화학, 철강.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이 결정되겠죠, 사이클. 그럼 경기가 회복되면 제조업 생산 지수는 지난해 3분기가 한 6.4%, 4분기는 3.1%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한 3.4%까지 한 3분기 연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3분기 연속. 그럼 제조업 부활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이제 수출 증가겠죠. 5월 들어서 이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80%까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 승용차가 한 358.4%, 자동차 부품이 한 316.6, 석유 제품 128.2, 무선 통신기가 97.2%, 정밀기관이 64.1, 반도체는 한 51.9% 정도 그 제조업종 수출이 이제 대폭 늘었어요. 그럼 제조업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죠. 이제 장기 호황이 이제 진입했다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는 이런 이유예요. 이유들 이렇게 이제 늘어나니까. 그러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업종이 뭐냐? 결론은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지난해 말부터 2021년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완전 그런 증권가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상당히 지배적이었죠. 특히 올 초부터 이제 자동차 반도체로 시작된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 쇼티지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가전 등 이제 다른 산업계로 이제 이어져요. 쭉.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죠. 급증. 그리고 각국 정부까지 나서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나서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잇따라서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반도체 수요 급등은 그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올해 1분기 최대치를 달성을 합니다. 기존의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 3분기 출하량도 넘어섰어요. 이거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단기간 내 이제 생산 확대가 어려운 만큼 반도체 몸값 역시 이제 수직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가 26%까지 올랐어요. 26%. 이는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주로 구매하는 서버용 디램 값도 한 15에서 18% 오릅니다. 15에서 한 18%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죠. 낸드 플래시도 이제 지난해 3월 이후 이제 1년 만에 이제 상승해요. 1년 만에. 그래서 디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돼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그 트렌드 포스에서도 2분기 PC용 디램 가격이 한 8%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역시 한 3에서 한 8%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역시 2, 3분기에는 상승세는 물론 장기적인 가격 강세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가격 강세.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된 그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반도체 사업 실적 개선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의 이제 비트 그로스가 연간 20%, 낸드는 한 30% 중반 수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간 20% 비트 그로스가 D램, 낸드는 한 30% 정도 중반 수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사는 이제 슈퍼사이클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요. 이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결국 평택 P3 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이제 완공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본격 생산에 돌입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밝혔고요. 그럼 평택 3라인이 이제 가동을 막 시작하면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세에 맞춰가지고 선제적 투자를 예고를 했어요. 길어지는 장비 리드 타임하고 그다음 셋업 기간을 이제 고려하면은 내년 한 투자분 일부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가지고 이제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D램의 경우에는 그 주력이 있어요. 주력 10나노급 3세대 제품 그 생산량을 늘릴 거겠죠. 그리고 극자외선 EUV 장비를 활용해서 연내 4세대 제품 양산을 이제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성장하자 업계에서는 2017년, 2018년급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요. 기대감은 일단 가봐야지만 일단 기대감은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 성장 별개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는 약간 제한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전망도 있고 지난 4월에 한 3.8달러를 기록한 PC용 D램 고정가가 2017년 1월 고점 당시 5.69달러까지 올랐어요. 그 서버용 D램 가격은 2021년 4월에 144달러 수준을 기록했는데 2018년도에 고점 당시에 317달러 그런 수준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그 당시도 너무 높았죠. 그때는 완전 가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슈퍼사이클 때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수요예요, 수요. 그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외에 강력한 그 신규 수요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글로벌 IT 기업들의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서버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했고요. 2018년까지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삼전과 SK는 2018년 각각 44조 5,700억 그리고 20조 8,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거예요. 그 당시가 대단했죠. 삼전과 SK 2018년도. 그래서 지난번 슈퍼사이클은 서버라는 그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그 수요 산업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수요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유발한 거죠. 반면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시장은 성장하는데 아직까지 강력한 신규 수요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2018년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버의 힘은 강력합니다. 서버의 힘은 강력해요.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부터 서버 출하량이 약 20% 증가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서버가 반도체 수요를 주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서버 수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결국 실적 고점은 2022년 1분기가 유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1분기가 상당히 좀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 글로벌 반도체주가 요동치고는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와 시장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하락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1분기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잠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거고,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이제 서버 교체가 본격화되면은 서버나 PC 수요가 좋기 때문에 한 3분기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기업들의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도 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확대되면은 반도체 공급으로 위축된 그 세트 생산을 정상화할 수는 있는데, 수요가 감소한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 때처럼 과잉 공급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사이클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2016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후 4차 산업혁명이 D램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 클라우드 사업자의 그런 투자 속도 조절 등으로 수요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초호황과 깊은 불황이 연달아 이어졌으나 2021년은 학습 효과로 이제 과거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삼성전자, 특히 우리 반도체주에 관련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분기 정도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혹시 견해가 있으면은 댓글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